안녕하세요. 오늘은 별과 외계행성계의 첫 번째 소단원인 별의 물리량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 146쪽부터 147쪽, 학습지 91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논술형 평가가 있습니다. 주제는 엘니뇨 남방진동과 기후변화의 원인인데요. 기후변화의 원인 중에서도 외적 요인에 대해 공부를 꼭 해두도록 해주세요. 이번 시간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로 별의 광도, 두 번째 별의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세 번째 별의 크기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별의 광도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의 광도란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빛 에너지를 방출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의 광도란 단위 시간 동안 별의 표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총량을 의미합니다. 이런 광도, 우리가 별을 관측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관측만으로 광도를 알아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관측하는 별의 밝기는 실제 밝기가 아니라 겉보기 밝기이기 때문입니다. 겉보기 밝기란 그럼 무엇인가? 겉보기 밝기란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 도달하는 에너지량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겉보기 밝기, 무엇의 영향을 받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겉보기 밝기는 당연히 단위 시간 동안 표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총량인 별의 광도가 크면 클수록 커질 겁니다. 또한 두 번째, 거리가 가까우면 굉장히 겉보기 밝기 밝아 보이겠죠. 따라서 별의 거리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별의 거리, 겉보기 밝기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겉보기 밝기는 별까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 이유는 별은 모든 방향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우리가 별로부터 R만큼의 거리에 떨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별빛이 닿는 총 면적은 반지름이 R인 구의 표면적일 거예요. 별이 내보내는 에너지의 총량을 L이라고 했을 때 R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서 단위 면적당 받는 에너지량은 그렇죠. 구의 표면적 4파이 R 제곱분의 1이기 때문에 L만큼 받을 거예요. 이번에는 거리를 2배로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를 2배로 늘려서 2R만큼 떨어진 곳에 단위 면적에 받는 에너지량은 그렇죠. 구의 표면적이 4파이 반지름의 제곱이기 때문에 4파이 2R의 제곱분의 L로 줄어들 거예요. 즉, 거리가 멀어질수록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서 밝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관측하는 것은
겉보기 밝기이기 때문에 별의 광도에도 영향을 받지만 별의 거리에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겉보기 밝기를 수치화한 겉보기 등급을 이용해서는 별의 광도를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별까지의 거리 효과를 없앤 밝기 값을 찾아내야 되겠죠. 이렇게 별까지의 거리 효과에 의해서 나타나는 밝기 변화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별이 지구로부터 10파섹 거리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별의 밝기로 정한 등급을 절대 등급이라고 할 겁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절대 등급은 별이 지구로부터 모두 다 똑같이 10파섹이라는 거리에 있다고 가정할 때 별의 밝기로 정한 등급을 절대 등급이라고 합니다. 거리 효과를 모두 다 같은 거리로 두었기 때문에 거리 효과가 없어져서 이 절대 등급은 별의 광도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절대 등급은 별의 광도가 클수록 절대 등급의 숫자가 작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앞에서 배웠었죠? 별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등급이 작을수록 밝은 별입니다. 광도란 별이 단위 시간 동안 표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총량을 의미합니다. 이런 광도는 별의 실제 밝기를 나타내며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에 관계없이 항상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별의 밝기는 등급으로 나타내는데요. 등급은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이 있습니다. 겉보기 등급부터 볼게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별의 밝기를 등급화, 수치화해서 나타낸 값입니다. 이런 별의 등급은 별의 광도와 별까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겉보기 등급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겉보기 밝기, 우리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밝기는 거리하고 어떤 관계인가? 그렇죠. 아까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우리 눈에 밝게 보이는 별일수록 등급이 작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거, 숫자가 작을수록 밝은 별이라는 거였죠. 겉보기 등급에서 별까지의 거리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모두 다 10파섹의 거리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의 별의 밝기를 절대 등급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절대 등급은 별의 광도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별의 실제 밝기는 광도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는 광도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절대 등급을 알면 되겠죠. 그럼 이런 별의 광도 어떻게 측정할까요? 별의 광도는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먼저
별의 절대 등급을 알아냅니다. 이렇게 알아낸 별의 절대 등급을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의 절대 등급과 태양의 광도와 비교하여 별의 광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별의 절대 등급 어떻게 구할까요? 별의 절대 등급은 별까지의 거리와 별의 겉보기 등급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별의 거리 어떻게 나타낼까요? 별의 거리는 별의 연주시차 등을 이용하여 알아내게 됩니다. 연주시차 중학교 때 잠깐 배웠었는데요. 태양 주변을 지구는 1년에 한 바퀴 공전하게 됩니다. 이때 이 원에서 태양 반대쪽인 이 2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렇죠. 6개월 걸릴 거예요. 이 원에서 가만히 있는 별을, 움직이지 않는 별을 관측을 하면 마치 별이 S1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6개월 후 지구가 E2로 위치해서 똑같은 별을 관측하면 마치 별이 이동한 것처럼 S2의 이동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지구 공전에 의해서 별이 움직이는 것처럼 나타나는데요. 이 움직이는 각도의 절반을 연주시차라고 하고요. 각의 초로 나타냅니다. 이런 연주시차는요. 거리가 멀수록, 별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작아지기 때문에 별까지의 거리 R은 연주시차와 반비례한다라는 관계를 이용하여 식을 하나 만들었어요. 별까지의 거리 R은 연주시차분의 1이다 라는 식을 만들고요. 이때 연주시차 1초까지인 별까지의 거리를 1파섹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잠깐 별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천문단이 하나 나왔어요. 파섹이라고 읽는데요. 연주시차 1초인 별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1파섹이라고 정의를 하고 파섹에 대한 천문 거리 단위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연주시차 등을 이용해서 별까지의 거리를 알아내고요. 별의 겉보기 등급은 그냥 맨눈으로 보았을 때 별의 밝기를 등급화시킨 거기 때문에 관측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알아낸 후 별의 절대 등급은 별까지의 거리와 별의 겉보기 등급을 이용하여 구하게 됩니다. 요 구하는 방법 그럼 안 배우나요? 자, 요걸 구하는 방법은 거리지수 공식이라고 하는데요. 2학년 과정에서는
배우지 않습니다. 다만 관심 있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심화학습지로 줄 거니까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알아낸 별의 절대 등급을 태양의 절대 등급과 태양의 광도와 비교하여 별의 광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1등급인 별의 밝기는 6등급 별보다 100배 밝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1등급 별의 밝기를 L1, 2등급 별의 밝기를 L2 등으로 나타낼 거예요. 우리는 지금부터 한 등급 차의 별의 밝기비를 K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1등급과 2등급 별의 밝기차, 한 등급의 밝기 차이는 L2분의 L1 또는 K라고 할 수 있겠죠. 2등급과 3등급 역시 한 등급의 밝기 차이인데요. 이는 역시 L2를 L3로 나눈 거겠죠. 같은 방법으로 3등급의 밝기를 4등급의 밝기로 나눈 것도 역시 한 등급의 밝기 차일 거예요. 4등급을 5등급으로 나눈 것도 역시 한 등급의 밝기 차일 거고요. 5등급의 밝기를 6등급으로 나눈 것도 한 등급의 밝기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을 다 곱해 볼게요. 곱하다 보니까 지워지죠. 그럼 뭐가 남아요? L1을 L6로 나눈 거겠죠. 이건 몇 등급의 밝기비예요? 5등급의 밝기비예요. 그런데 아까 1등급인 별의 밝기는 6등급 별보다 100배 밝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값이 얼마가 나올까요? 그렇죠. 100이 나올 거고요.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한 등급의 밝기비는 K라고 얘기하기로 했어요. 그럼 L2를 L3로 나눈 것도 K. 각각 이 값들은 한 등급의 밝기비이기 때문에 K라고 표시할 수 있겠죠. 결국 한 등급의 밝기비 K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5승은 100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K는 100의 5분의 1승 또는 10의 5분의 2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등급 차이의 별의 밝기는 10의 5분의 2승배 차이가 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이것을 이용해서 포글슨 공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글슨 공식이란 별의 등급 차이와 밝기비와의 관계식을 나타낸 거예요.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한 등급의 차이는 100의 5분의 1승배의 밝기 차이가 나타납니다. 또는 10의 5분의 2승배 차이가 나타나겠죠. 겉보기 등급이 각각 M1과 M2인 두 별의 밝기를 L1과 L2라고 한다면 L2분의 L1은 100의 5분의 1승 곱하기 M2-M1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를 상용 로그를 써서 식을 정리하면 M2-M1은 마이너스 2.5 로그 L1분의 L2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을 이용하여 별과
태양의 절대 등급으로 별의 광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별의 실제 밝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절대 등급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별의 광도를 L1, L2, 그리고 절대 등급을 M1, M2라고 한다면 이것을 포거슨 공식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M2-M1은 마이너스 2.5 로그 L1분의 L2라고 포거슨 공식으로 나타내는 거겠죠. 이 식에 태양의 광도와 태양의 절대 등급을 적용하면 절대 등급이 M인 별의 광도를 구할 수 있는데요. M-M 태양은 마이너스 2.5 로그 L 태양분의 L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별의 절대 등급을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의 절대 등급과 태양의 광도를 이용해서 별의 광도를 구할 수 있는 거겠죠. 이때 별의 절대 등급은 그렇죠. 앞에서 배웠던 별의 거리와 별의 겉보기 등급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별의 크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은 일반적으로 점처럼 관측이 됩니다. 이는 별의 크기에 비해서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가 훨씬 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따라서 천문학자들은 별의 크기를 직접 측정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알아내게 됩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알아낼까요? 슈테판 볼츠만 법칙에 의하면 흑체가 단위 시간당 단위 넓이에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은 표면 온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슈테판 볼츠만 법칙을 공식으로 나타내면 E는 시그마 T의 4승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여기서 E는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량을 의미하고요. 시그마는 슈테판 볼츠만 상수, T는 표면 온도입니다. 별은 흑체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별이 단위 넓이당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은 슈테판 볼츠만 법칙에 의해서 시그마 T의 4승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런 별은 구형이기 때문에 별이 단위 넓이당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의 겉넓이를 곱하면 광도, 별이 단위 시간 동안 표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을 구할 수 있습니다. 광도는 그럼 그렇죠. 9의 표면적 4파이 r 제곱 곱하기 별이 단위 넓이당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 시그마 T의 4승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따라서 별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표면 온도를 알아내고요. 등급과 거리를 바탕으로 좀 전에 배운 식을 이용해서 광도를 알아내면 별의 반지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추정할까요? 광도 L은 4파이 R 제곱 시그마 T의 4승이니까 R 제곱은 4파이 시그마 T 4승분의 L. R은 루트 4파이 시그마 T 4승분의 L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별의 반지름은 T제곱분의 루트 L에 비례한다 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겠죠. 그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의 크기는 슈테판 볼츠만 법칙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되는 에너지는 표면 온도 4제곱에 그렇죠. 비례합니다.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E는 시그마 T의 4승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T는 여기서 그렇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표면 온도라고 했어요. 슈테판 볼츠만 법칙으로부터 광도식을 유도할 수 있는데요. 별이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량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시그마 T의 4승이라고 했고요. 별은 구형이기 때문에 표면적이 4파이 R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의 광도, 별의 표면에서 단위 시간 동안 내보내는 에너지의 총량은 별의 표면적 4파이 R 제곱 곱하기 시그마 T의 4승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의 크기는 4파이 L은 별의 크기는 광도는 4파이 R 제곱 시그마 T의 4승을 이용해서 R은 루트 4파이 시그마 T의 4승분의 L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별의 크기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물리량을 알아야 될까요? 그렇죠. 표면 온도와 광도를 알아야 됩니다. 표면 온도는 앞에서 배웠었어요. 별의 스펙트럼형, 분광형이나 또는 색지수를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고요. 별의 광도는 그렇죠. 좀 전에 이야기했었죠. 별의 절대 등급을 태양 절대 등급 그리고 태양의 광도와 비교하여 알아낼 수 있습니다. 식 알고 있어야 되겠죠? 별의 절대 등급 빼기 태양의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2.5 로그 태양의 광도 분의 별의 광도, 이 식을 이용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과 표면 온도가 각각 태양의 2배인 별의 광도는 태양의 몇 배인가 라고 했어요. 그럼 태양의 광도는 4파이 태양의 반지름 제곱 시그마 태양의 표면 온도의 4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별은 광도가 계산을 해보려고 했더니만 4파이 반지름이 태양 반지름의 2배 시그마 T의 표면 온도가 태양의 2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 광도의 몇 배가 될까요? 2제곱 곱하기 2의 4승, 즉 태양 광도의 64배가 됩니다.
두 번째,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0.2등급이고요. 표면 온도가 12,000켈빈인 별의 광도와 크기를 계산하시오. 단, 태양의 절대 등급은 4.8등급이고 표면 온도는 약 6,000켈빈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포크슨 공식에 별과 태양의 절대 등급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크슨 공식에 대입하면 별의 등급 빼기 태양의 등급은 마이너스 2.5 로그 태양의 광도 분의 별의 광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요 값이 마이너스 0.2라고 했고요. 태양은 4.8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4.8은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2.5 로그 태양 광도분의 별의 광도예요. 따라서 별의 광도는 태양 광도의 100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별의 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별의 크기, 별의 반지름은 t제곱분의 루트 L에 비례한다 라고 했어요. 표면 온도는 태양의 2배, 광도는 태양의 100배이기 때문에 2제곱분의 루트 100 2.5배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 반지름이 2.5배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광도는 태양의 100배, 반지름은 태양의 2.5배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HR도와 별의 종류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상교육의 자료를 사용했습니다.